오늘 아침 조금 전 방송 준비할 때 한동훈 후보가 글을 올렸는데 이 원희룡 홍준표 시장의 이 협공, 배신자 공격까지 나오자 오늘 아침 한동훈 후보가 글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 올렸을까요? 함께 보시죠. 일부 후보들은 공포 마케팅에 여념이 없다. 공포 마케팅은 구태의자 가스라이팅, 있던 지지자들로 쫓아내는 뺄셈과 자해의 정치다라고 밝혔습니다. 공포 마케팅. 자, 그러자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공안증이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공안증은 뭘까요? 들어보시죠. 아무리 공안증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됩니다. 모든 당권 주자들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 배신 운운하며 약속한 듯 인신공격성 공세를 펼칩니다. 악의적 배신 프레임은 분명 당원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박성민 최고, 지금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 공안증이라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 측에서 공안증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냐. 공안증, 한동훈을 공포스러워하는 증세, 한동훈을 두려워하는 증세, 공안증이다. 신종 병명까지 지금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굉장히 과열되는 양상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거의 집단적으로 왕따시키는 수준으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캠프에서도 처음에는 뭐 그렇게 크게 대응을 안 하다가 이렇게 좀 냅뒀다가는 전선이 넓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뭐 음모론들이 지금 굉장히 팽배하고, 뭐 일부에서는 뭐 사상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캠프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한동훈 후보를 향한 이 공포 증세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약간 전선을 한번 끊고 가려는 모양새인 거거든요. 무서워서 저런다, 뭐 쫄아서 저런다, 이런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대중들로 하여금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망한다. 보수는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좀 다른 후보들이 주고 있는 것 자체를 좀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당연히 선거다 보니까 서로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인정 자체를 안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되면 대통령과 완전히 각을 세우고 대통령을 완전히 버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세 후보들이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동정론을 더 키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제3자들이 봤을 때는 터줏대감들한테 밀려서 견제당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별로 좋은 효과는 못 낼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한동훈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저런다라는 진단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면 다른 얘기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오로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공격은 일관돼요. 대통령과의 관계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결국에 대통령을 버릴 것이다. 그럼 보수 정권은 뭐 다시 재창출될 리 만무하고 보수 진영 자체가 무너질 거다. 이 일관된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당의 대표를 뽑는데 얘기할 게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지 않느냐 이 얘기만 한다는 게 저는 오히려 좀 메시지의 빈곤 상태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공안증이라는 뭐 신종 병명까지 나왔는데 이번 전대에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전륜 저희가 좀 칠판에 적어봤어요. 자, 김 반장이 적어봤는데 전륜, 윤 대통령과 관계가 끊어진, 창윤, 윤석열 정권과 함께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모 관계자가 MBC였죠? MBC와 기자에게 뭐 전륜이다 한동훈은 이렇게 비판한 말. 창윤은 이제 원희룡 후보가 쓴 거죠. 내가 창윤이다. 업윤, 업그레이드 윤석열 이런 말도 있고요. 공안증, 한동훈에 대한 공포 증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륜, 창윤, 업윤, 공안증. 아무리 열기가 과열되다 하더라도 이 정책이나 미래 비전은 실종되고 누가 누구와 친하대, 누가 누구와 사이가 안 좋대, 사실은 내가 더 친하다. 이런 얘기들로만 전당대회가 가득 채워져서는 국민과 당원들 보기에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언론의 지적도 많고요. 자, 그러자 초보 운전자 공방 나옵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 공안증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자 원희룡 후보가 공안증 맞다. 초보 운전자가 이 당을 이끄는 그 자동차에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다시 맞받아 쳤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안증 맞다, 원희룡 후보.
어둡고 험한 길 가는데 초보가 운전대 잡을까 무섭다. 초보 운전 아니냐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한동훈 후보 측의 배현진 의원은요. 국민은 내비게이션 좀 찍자는데 백두대간 지도만 고집하는 라떼는 운전사들. 라떼는 말이야 옛날 사람이란 거죠. 한동훈 후보는 국민 눈에 초보 운전이 아니다. 때 아닌 초보 운전 공방도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장동혁 후보 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쪽에서. 페이스북에 공한증을 가지고 어둡고 험한 길을 가는데 길 모르는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까. 요즘 운전할 때 여러분들 지도 보고 운전하세요. 내비게이션이라는 좋은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서는 민심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민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배신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분은 박근혜 탄핵을 주장했던 분이고요. 탈당해서 광역단체장 출마를 했던 분이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씀했던 분입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 측의 장동혁 의원은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뭔가 좀 화가 단단히 난 듯한 인상이기도 한데 탄핵을 가장 많이 말했던 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분이고 탈당해서 지자체장 선거 나갔던 분이고 마음에 안 들면 민주당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분이다. 뭐 사실관계 확인도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만 배신자를 입에 올릴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럴 사람이 못 된다. 뭐 이런 맞받아치는 공격 같고 공환증 논란에 초보 운전 공방까지 있어요. 한동훈 후보는 초보 운전자이기 때문에 저분이 핸들을 잡으면 저 차에 타기가 두렵다. 원희룡 후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초보 맞죠. 그런데 물론 아주 생 초보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막 그 초보 티를 벗어나려고 하는 저 공포 맞습니다. 저부터도 공포가 있어요. 어떤 공포가 있습니까? 운전자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길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비게이션 깔고 뭐 그럴 때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잘 포장된 길이고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쫙쫙쫙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까? 그러면은 뭐 아무나 운전해도 되는 그런 길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을 했던 사람을 다시 민심이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길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갈길이거든요, 지금. 네. 바위도 막 있고 자갈길이고 막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저같이 눈 침침하고 놓아놓고 막 그래가지고 586들이 그냥 대충대충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 길을 하다 보면 낭떠러지도 있고 그런데 언제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자갈만 있습니까? 거기에 온갖 이상한 막 야생동물들 있어가지고 막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무서우니까 아무리 경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노안도 오지 않고 빠릿빠릿하고 젊고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잘 대처하고 그럴 운전자가 필요하다. 그런 그 의미로 지금 국민들이 부른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어떻게 당대표 경선을 갖다가 하는데 두 사람밖에 안 보입니까? 이야기하는 게 조금 전에 봤잖아요. 뭐 반윤, 뭐 심지어 창윤까지 윤 대통령밖에 안 보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그 후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윤 대통령 대 한동훈 후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나머지 세 후보들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아, 내가 후보면 내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나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번 그 당대표 경선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586 대 97의 대결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 지지자들이 느끼는 공포가 무엇인지 나머지 후보들은 정확히 좀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 공포를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다 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저항을 하고 어떻게 이 당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스스로를 갖다가 밝히는 그런 사람이 당 대표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 이제 원희룡 후보가 저희 채널 A의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통은 전무하고 신뢰는 바닥 끝났다. 대통령의 쓴소리도 해야 되지만 대통령과 약속 대련이 가능할 정도로 돼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데 한동훈 후보와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는 끝났다. 원희룡 후보는 조금 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은 오신환 의원님. 이게 전당대회는 7월 말이면 이제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국민의힘이 준비해야 할 것은 서울시장 후보를 내야 하고 지방선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대통령 선거를 국민의힘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원희룡, 나경원, 한동훈 밖에 있는 뭐 오세훈, 뭐 홍준표 시장까지 모두 다 훌륭한 서울시장 후보 내지는 뭐 대통령 주자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까지 막 싸워버리면
이게 전형적인 어떤 메신저를 공격하는 네. 굉장히 구태스러운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네 후보 모두가 이제 출마 선언하고 한 주가 지나는 과정 속에서 그 친윤 마케팅이 제대로 잘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저 원희룡 후보가 사실 갑작스럽게 다급하게 출마를 했는데 오히려 조급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일단 우리 당원들에게는 이런 이중적인 심리가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는 가장 오래된 사이가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20년 동안 그 검찰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오른팔의 역할을 해왔고 또 지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폭주하고 있는 그 민주당에 대항해서 가장 공격적으로 잘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 당원들은 인식하고 있고요. 또 그거로 인해서 지난 총선에 우리 당이 어려울 때 당에서 요구해서 법무장관을 그만두고 정치권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러한 공격들이 잘 먹히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네. 왜 갑자기 대통령과 가장 친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저렇게 반윤으로 몰아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 권력으로서 가장 또 젊고 신선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저 한동훈 위원장을 기존의 오래된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이 왜 이렇게 떼지어서 공격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 친윤 마케팅 자체가 지금 잘 먹히지도 않고 배신자 프레임도 잘 먹히지가 않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 추이에도 그냥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주가 지나봐도 이런 것들이 안 먹힐 때 좀 그 전략들을 좀 바꿔서 오히려 건강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이제 떠나간 당원 지지층들도 우리가 좀 끌어올 수 있고 예. 또 축제가 되는 그런 어떤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계속 바닥으로 치고 내려갈수록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또 후보들 간의 그 앙금이 가시지 않기 때문에 그 후유증도 대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가 좀 이 새로운 어떤 프레임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배신자 프레임 공세가 여론조사상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여론조사 몇 장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이 여론조사에서 55%, 원희룡 후보가 19%, 나경원 후보가 14%, 윤상현 후보는 3%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자,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보시죠. 한동훈 후보가 28%, 나경원 후보가 19%, 원희룡 후보가 13%, 윤상현 후보가 7%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이 룰대로 한번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를 그 비율로 저희가 합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후보는 38%, 원희룡 후보는 15%, 나경원 후보가 15%, 윤상현 후보 4%. 그러니까 8대2의 비율로 일반 여론조사와 전당대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을 좀 반영했을 때 8대2 비율로 개선을 했을 때, 물론 이거는 이 갤럽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당원들의 투표 결과와는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8, 15, 15, 한동훈 후보가 38로 1위, 원희룡, 나경원 후보가 동률의 15%를 각각 받고 있죠. 이렇게 되면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을 다 합쳐봤을 때 34예요. 38대 34면 어허. 자, 2차 결선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도 가능해질 것 같거든요. 큰 선거를 많이 진두지휘하셨던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흥미로운 건 뭐 한국 갤럽 내에서 이 전당대회 룰 자체가 그 당원 80, 일반 여론조사 20이 반영되기 때문에 두 갈래로 실시돼요. 일반 여론조사와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그 비율대로 저희가 한번 합산을 해봤는데 저런 결과 38, 15, 15, 4. 네. 첫 번째 특징은 그 국민들에 비해서 당원들이 훨씬 더 말하자면 새로운 물결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오히려 정반대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한동훈을 되게 높이 사고 당원들은 원희룡이나 나경원을 높이 사야 되는데 조사를 해보면
그와 정반대로 나와요. 오히려 당원들이. 그러니까 당원들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기고 싶다, 바꾸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그런 내부 반응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저분들은 왜 배신론을 얘기하냐면 오래된 자기 지인들과의 소통을 해서 그래요. 실제로 저도 만나보니까 며칠 전에 국민의힘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니까 한동훈 되면 안 된다, 배신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게 다 당론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객관적으로 지금 방금 그래프상으로 봤습니다만 오히려 당원들은 훨씬 원사이드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비교해 보십시오. 나경원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의 갭 차이를 보십시오. 일반 여론조사는 적습니다. 근데 당원 여론조사가 더 많이 난다는 것은 당원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십시오. 55대 14가 당원들이라면 실제로 보면 일반 여론조사상으로는 그 차이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원하는지를 지금 주자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결국 전대 룰을 정하지조차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홀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기류가 강한 가운데 금요일에 민주당 내부에서 지도부가 추대로 결정할 건지 아니면 찬반 투표로 결정할 건지, 찬반 투표를 한다면 과연 3분의 2 이상 혹은 절반 이상이었을 때 당대표가 된다, 어떤 룰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래는 결정해서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결국 전대 룰을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